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4일 자정이 넘었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윤석열과 추미애와 관련된 뉴스를 모아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22일 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그야말로 사이다 발언으로 속 시원하게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러한 자세로 여당 의원들의 공격에 날카롭게 맞받아쳤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시원하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보다도 한 식구인 검찰 내부가 지금 들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해 있어요. 그동안에 식물총장이다 이렇게 상징적인 용어가 나타내 주듯이 윤석열 총장이 한없이 밀림에 따라서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극적인 반전을 도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검찰 내부 동향 그리고 상하 관계가 아니다, 부하가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 법리 해석 문제 그리고 또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독 단일 대학으로는 한양대 출신들이 G부의 임원진에 그리고 회사의 대표 인물들로 지금 비리 의혹의 인물들로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도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국회에서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여야의 태도는 정반대잖아요. 한쪽에서는 이거 봐라 추미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잘라내야 된다. 이것이 야권의 국민의힘 쪽에 일치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여당에서는 이거 봐라 검찰개혁이 이래서 필요하다. 지금 검찰주의에 딱 폭 빠져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됐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검찰개혁을 밀어붙여서 검찰 만능주의를 없애야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공수처를 빨리 가동시켜가지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손봐야 되겠다. 그 1호로 윤석열 총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여권의 그런 평가예요. 비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입장을 안 내놨었는데 어제 정의당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수석 대변인 정호진 수석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는데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모두 비판하고 나왔어요. 국민이 아닌 정쟁을 위한 국정감사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거대 양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야 공수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작년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야말로 변화는 극저히까지 하다. 국정에 대한 감사 능력보다는 변신 능력이 더 탁월한 거대 양당 의원들의 능력을 보고 있지 않으니 연기자분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비판을 했어요. 뭐냐면 경악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사과대 한마디 없다는 거. 이것은 국민이 아닌 오직 검찰주의 보위에만 충실하겠다는 암묵적 선언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 대접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거, 이 점은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러니까 여당에서는 왜 장관의 부하가 아니냐? 그럼 뭐냐? 이렇게 쏘아붙였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고려대학에 있는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어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혔어요. 장관은 검찰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장관은 정치인이고 검찰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준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장관과 총장과의 관계는 부하 관계가 아니고 즉 상하 관계가 아니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관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존중돼야 하며 예컨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삼권 분립이 엉망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처럼 장관과 총장 사이도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검찰청법 제8조를 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할 뿐이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무에 관해서만 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는 총장이 지휘 감독하는 것이다. 이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에 대해서 장관보다도 먼저 인사청문회를 뒀고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장치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뭐라 하든 간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총장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 이 김종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말이죠,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았어요. 이 김종민 변호사가 이 페북에 뭐라고 쓰고 있느냐, 검찰이 법무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즉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속 상급기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행정기관이고 그리고 검찰은 사법기관이다 이거예요. 기관의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이 법무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불란서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법원이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판사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이번 국감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이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게 정치인, 즉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장관의 정치적 지위로 되게 된다. 이는 검찰의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그래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공무원은 저 말단 9급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계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총장은 내 부하다라는 말을 다시 하기가 좀 거북스러우니까 내 부하라는 말 대신에 공무원이다.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 지휘 감독을 받으니까 부하인 거죠. 이렇게 잔꾀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추미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국감 답변과 관련해서 이낙연, 설훈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윤석열이가 선언한 거기 때문에 공수처를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법조계가 이번 국감과 관련해서 압권으로 잡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수사지휘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사지휘권이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것이 1번이고요. 두 번에는 가족사건에 관해서 당당하게 맞받아친 것. 세 번째로는 거취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라겠다고 공개 발언한 것. 이것이 압권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 지금 검사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병든 가슴 뛰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응원한다. 이런 말들이 지금 법무부 E+에서 그 다음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지금 일제히 검사들이 이런 소신 있는 국감을 이끌어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 분위기로 싹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검찰 내부방위 E+잖아요. E+에 윤 총장을 향해서 뭐라고 늘 얘기하고 있느냐. 도끼로 찍히고 저격을 당하시더라도 외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법팀목의 책무를 완수해주기 바랍니다. 법팀목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식물이다.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고통과 핍박의 순간 가늠이 되는 것 같다. 병든 가슴을 뛰게 해주신 총장님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흥분된
그런 자세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인에게 꼬리 살랑거리며 아부하는 강아지보다 차라리 황금 들판을 외롭게 조용히 지키고 서 있는 허수아비가 더 멋있다. 정치인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근본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수사권 지휘 활동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후배 검사들의 이 압도적인 그러한 지지 분위기에 윤석열 총장이 더 한 번 힘을 내서 그야말로 추미애의 무분별한 지휘권 남용, 남발에 대해서 강력히 이제는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내부 분위기 한두 가지만 더 소개시켜 준다면, 안 그래도 검찰 내 사기가 바닥인데 총장이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 후배들은 대다수 하실 말씀 참 잘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현안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소신껏 이야기한 윤 총장의 모습을 보고 후배 검사들도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밝힌 부분에 관해서 특히 윤 총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 총장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을 추미애의 불법적인 검찰 수사 그 자체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검찰의 검사의 반란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검사의 난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불꽃이 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봉현이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 16일과 21일 옥중서신을 발표하고 지금 난리가 났고, 드디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고 윤석열에 대한 감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남부지검장이 사퇴를 하는 그런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봉현이가 사실상 이 정국의 주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김봉현이가 어제 23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불출석 느닷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검찰에도 알리지 않고 자기 변호인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는 그런 이 배짱을 내보였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정신적, 심리적, 그 다음에는 신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재판에도 못 나온 사람이 옥중 편지를 2번씩이나 씁니까? 한 번은 5장짜리, 한 번은 16장짜리 옥중 서신을 쓴 사람이 김봉현이에요. 그러니까 김봉현이는 자기가 재판 받고 싶으면 나가고, 받기 싫으면 안 나가고, 편지 쓰고 싶으면 편지 써서 이리저리 여야를 갖고 노는 행포를 부리고 있는 인간이에요. 이런 사기꾼에 놀아나는 추미애, 이것은 김봉현보다도 저 한 수 아래의 추미애다. 이런 저 김봉현 사기꾼만도 못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을 수사 지휘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불출적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오늘 기일은 진행할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한다. 그래서 내달 6일 공판 날짜를 6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장을 발부해도 제가 보기에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김봉현이가 말이죠, 자기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접대 사진, 즉 이상호, 여러분들 아시죠? 이상호 이미 뭐 3천만 원 먹었네, 8천만 원 먹었네 갖고 구속됐어요. 이상호는 이 노사모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미키루크라고는 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상호가 이미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상호를 접대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라고까지 얘기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 정도로 김봉현이가 아주 치밀하게 나름대로는 본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각본을 짜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지금 추미애가 완전히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검찰에서는 어제 김봉현이 접대한 의혹이 있는 전직 검찰 수사관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남부지검장 박순철 지검장이 사퇴함에 따라서 후임으로는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점은 이 박순철 지검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았지만 이정수 신임 지검장은 독자적으로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 행사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지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정수 이 지검장은 누구냐 이 관심이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퇴임을 했는데 이 퇴임을 한 박순철 지검장은 유독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검찰 구성원들 여러분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수호하는 데 매진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치와 언론이 특정 사건에 있어서 각자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을 통해서 수사 과정을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어떠한 외풍에 시달려도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길목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한 당부를 후배들한테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정수 신임 남부지검장은 누구냐? 문정부 들어서 한마디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친정권 코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검 그 중요한 기획조정부장에 금년 1월 달에 발령이 나서 갔다가 불과 10개월 만에 지금 다시 남부지검장으로 간 거예요. 남부지검 라임 사건이 뭡니까? 정권의 운명과 지금 직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갈 정도가 되면 코드가 맞지 않으면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정수라는 그 지검장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서울 출신이고 남강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지금 남강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지금 떠나는 박순철이도 남강고등학교, 새로 부임한 이정수 지검장도 남강고등학교. 어제 윤석열 총장한테 과거에는 형 의리 있다 하다가 느닷없이 자세를 고쳐앉아라 그러고 버럭 소리를 지른 박범계, 이 사람들이 다 남강고등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남강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졸업해서 94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2000년도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 검찰연구관도 했고요. 정보통신과장, 중앙지검에서 첨단범죄수사 2부장, 이런 그 요직들을 많이 했어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도 했고, 그리고 19년 8월부터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맡다가 올 1월 대검 기조부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정원에 파견돼서 이 법률 자문관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의 이 적폐청산 TF, 거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신정부 들어와서 이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 이거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워낙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정원의 메인 서버까지도 샅샅이 압수수색했다. 정보기관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한 나라는 전 세계에 국정원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 조남관 현 대검 차장검사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정원 그래서 TF의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대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이 PPT 자료를 갖고 나와가지고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한양대 인맥을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옵티머스 사태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한양대 동문 사기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이 PPT 자료에 스크린까지 딱 띄어가서 설명했는데 거기에 추미애 장관과 임종석 이름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특히 이 안병길 의원이 지적한 것이 옵티머스 펀드 책임자로서 국감장에 출석한 NH투자증권의 준법감시본부 상무한테 증인도 한양대를 나오지 않았냐 이러면서 같은 대학 출신인 김재현 대표와의 관계를 추궁했어요. 그러면서 펀드 취급 책임자가 허술하게 관리를 했을 때 믿는 쪽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디에 누구하고 친했다든지 이런 확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거기다가 아무도 관계가 없는 추미애, 임종석 이런 이름을 왜 올려놨느냐? 근거가 뭐냐? 그리고 한양대 동문 사기극이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했어요. 이 안백룡이 사과를 했는데, 참고로 김재현 대표는 한양대 89학번, 해외 도피중인 이혁진은 한양대 86학번, 추미애는 77학번, 임종석은 86학번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계호 위원장도 이 추장관과 그다음 임정민 실장이 한양대 동문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게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와 PPT 자료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만희 의원은요,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상대당 의원이 평가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임 전 실장의 경우는 옵티머스 전신인 회사 대표였던 이혁진 전 대표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오늘 어제 그러니까 있었던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중요한 뉴스들 새로 보도되는 걸 가지고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추미애의 부당 불법한 지시는 일체 수용하지 않는 모멘텀의 전환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